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일곱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15. 공부하는 법을 모른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를 해왔다.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면 공부의 양이 정해져 있다. 난이도 또한 초보자 수준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공부 순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테크트리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실력은 갖출 수가 있고, 가는 과정에 일타 강사 현우진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 주식 공부는 정해진 방법과 양이 없다. 누군가는 책을 보고 사업 보고서를 보라고 하지만 모든 종목이 책과 사업 보고서만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종목별로, 산업별로, 사이클, 위치에 따라서 봐야 할 게 다르다. 또한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과거도 봐야 한다. A라는 종목을 볼 때는 회사 그 자체의 경쟁력도 봐야 되지만 수주를 주는 기업의 경쟁 상황도 봐야 되고 전방산업 분석이라 한다. 경쟁하는 기업들 사이에 A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경쟁사 분석. 기술의 변화로 A 회사의 제품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해자 분석. 진입 장벽을 확인해 본다. 반복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실력이 느는 학창 시절의 공부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공부 방법을 주식 시작하기 전에는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유튜브 3프로 TV에서 시황 설명 1시간, 글로벌 이슈 체크 1시간 보고 유명한 가치 투자 책 1시간 본 후, 아, 나는 오늘도 3시간이나 공부했네. 오늘 하루도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다가섰다고 생각해서는 영원히 그 곁에 갈 수조차 없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 용어 설명. 시황은 마켓 컨디션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16. 심리적 위축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내가 A라는 회사의 적절한 가격을 10,000원이라 평가해서 7,000원인 현재 가격에 샀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여 주식 가격이 5,000원이 되면 나도 모르게 손절하고 싶다. 손절은 손해보고 팔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매수 가격 30% 하락 시점부터는 심리적으로 손절을 불러일으킨다. 기관들도 손절 라인이 20에서 30% 하락이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6번 항목에 주기적인 하락이 온다 해서 10년에 한 번은 장이 50% 빠진다고 했는데 시장이 50% 빠지면 각각의 개별 종목은 보통 3분의 1 토막 내지 4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진다. 7,000원에 산 주식이 2,000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가치를 10,000원에 평가했다면 7,000원일 때도 가치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했을 것이고 그 가치가 맞다면 2,000원인 가격은 집까지 팔고 사야 할 기회이다. 단 가치가 맞다면. 우리는 투자 모임에서 함께 밸류에이션을 했기에 이 시점에서 과감히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00원에서 하락하면서 자산이 녹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패닉 셀링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폭락의 끝자락에 버티다 던진다. 2,000원이면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해 가치가 맞다면 이것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심정으로 팔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이다. 혹시나 이 과정에서 12번 항목 대출을 사용했다던가 8번 항목 밸류에이션을 모른다면 이 상황을 버틸 수가 없다. 대출과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때 털린다. 이런 심리적 위축 상황을 밸류에이션과 노 대출로 이겨낸 사람이 일본의 성공한 투자자 700명이다. 주식 하락 시에는 대출 문제와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에 심리적 위축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17. 가장 훌륭한 배움터인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다. 초등학생이라면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부모와 있는 시간이 대략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될 것이다. 중고등학생이라면 학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느라 더 줄어들 것이다.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사업으로 성공했거나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대부분 근검절약, 좋은 직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운다. 혹은 안정적이란 이유로 공무원을 추천해 주거나 공부를 잘하면 의사, 변호사를 추천해 준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성공적인 투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기업체를 운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미래의 길은 본인의 경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본인도 모르는데 투자를, 사업을,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배운 지식이 돈이나 일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매우 적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든지 주식은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공하기 어렵다든지 사업은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든지 등등.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가정에서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내 힘으로 가지고 있던 금융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어렵다. 사회에 나와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좋은 책으로 공부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서점에 가면 인기 있는 책들은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책들이 많다. 30살에 코인으로 은퇴하기, 테마주 완전 정복, 월가의 영웅 비트코인을 접수하다. 이런 책들을 처음 접어들었다면 편견을 깨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돈까지 날려서 더 편견이 쌓일 수도 있다.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서점에도 즐비하다. 내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공부할 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돈과 일에 대해서는 냉정하지만 귀 기울여 듣지 말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을 공부하고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과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등 위대한 투자자들과 관련된 책들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주식을 분석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자.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자. 우리 부모님도 분명 아셨으면 가르쳐 주셨을 것이지만 우리 키우느라 바쁘셔서 공부하지 못하셨다. 금융과 일에 대한 가르침은 부모님이 아닌 대가에게